음, 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 최종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발 매수 청구, 매도 청구, 토지 수용 오늘 최종회거든요. 오늘은 개발 제한 구역과 토지 수용, 그 다음에 공원구역과 토지 수용, 일반적인 제한과 계획적인 제한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게 10강에 걸쳐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터치를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거 되게 간과할지 모르지만, 각 법률마다 조문에 다 실려있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거하고 또 경매하고 엮여서, 대박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를 쭉 해드렸고요. 마지막 오늘 요걸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가게에서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오늘 와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방금 들어왔는데, 자기도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보는데, 야, 그러더라고, 친구가. 야, 내가 많은 유튜브를 보지만, 너처럼 성의 없이 대충대충 설렁설렁, 막, 네 마음대로 담배도 펴가면서 술도 먹고,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그런데 어떻게 유튜브 구독자가 10,000명이 넘냐고. 그리고 어떻게 또 책은 그렇게 많이 파냐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좀 웃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절친한 친구예요. 절친한 친구인데, 자기가 수많은 유튜브를 많이 보았지만, 영춘이 너처럼 유튜브 하면서, 형식도 없고, 격식도 없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주식 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처음 봤대요. 그런데 어떻게 구독자가 10,000명이 넘고, 근데 또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또 어렵대요. 굉장히 또 자기는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옛날에 공부도 좀 했고 학원도 한 1년 가까이 다녔고, 그런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이렇게 인기가 많냐고, 어떻게 10,000명이 됐냐고,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충고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술 먹고 가끔씩 강의하고, 아니면 이렇게 담배 피면서 강의하고 그런 건 좋은데, 네 뭐, 나름대로 스타일인데,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야, 내가 뭐 이거 솔직히 유튜브를 통해서 안타까워서 강의하는 거지, 내가 무슨 뭐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으려고 강의하는 강의 같았으면, 진작에 다른 강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가끔씩 제 강의 중에, 잔소리 좀 하고, 쓸데없는 얘기 하고 그런 것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또 이제 책은 또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웬만큼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책보다도 금액적으로는 많이 팔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요. 시간이 걸려도, 그죠? 또 설령 이제 강의가 어렵고 뭐 딱딱해서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저는 또 그렇지만 이제 중간에 또 제가 잘못된 강의도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바로 잡아가면서 강의의 어떤 그런 그 횟수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강의의 그 어떤 그 좀 정보의 전달 역할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좀 저도 10몇 년 동안 시행착오 거치고 또 이제 밤잠 못 자면서 연구하고 궁금했던 걸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지금까지 600강 정도에 또 뭉쳐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1강부터 100강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많이 엉망으로 했어요. 뭐 성의도 없고 사실은 담배도 펴가면서 막 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뭐 인기를 얻으려고 뭐 돈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벌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벌려면 사실은 저도 좀 계속해서 교재 판매도 돼요. 근데 교재 판매는 이제 더 이상 많이 소문나면 안 좋아요. 이제 소문 난다는 게 사람들이 이제 어제 강의한 것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뭐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데, 그죠? 그런 부분들 이번 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좀 말 못할 사연들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강의한 건 오늘 최종인데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요렇게 매수 청구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한 5강 정도를 했죠. 그 다음에 매도 청구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는 이제 다음 시간 될 때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토지 수용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토지 수용과. 그래서 이제 최근에 8편에서는 좀 이렇게 제 교재에 원래 공개하지 않는 교재에서 발췌해서 한 1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수용 감정에서요, 사도부지의 평가, 사실상 사도평가, 도시계획 시설 도래 접한 도래평가, 저촉된 토지의 평가, 그 다음에 선화지 평가,
그다음에 뭐 지상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 목적이 되는 평가, 그다음에 쓰레기가 매립된 토지의 평가,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의 평가, 이런 것들, 무허가 건축물 등 부지의 평가, 그다음에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의 평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대박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또 여기에서 대박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대박이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물론 교재는 다 있어요. 근데 그냥 패스했던 것 같아요. 뭐 알아서들 이제 판단하시고, 근데 웬만큼 뭐 8, 90%는 다 얘기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토지 수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외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시행에 관한 법률, 여기 시행규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발이익 환수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거든요. 뭐 판례, 법조치, 유권해석, 이런 것들까지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거 할 겁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워서 이놈 새끼가 뭔 얘기 하는 거야. 제가 항상 제 강의는 그러잖아요. 권리분석이라든가 기초적인 것을 학원에서 배우고 제 강의를 통해서 선수가 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지금 강의 600강 나갔는데 저는 2000강 뭐 1000강 나간 분 부럽지 않아요. 그죠? 뭐 그런 분들 틀린 부분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토지 공법에 있어서 권리 분석을 좀 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괜히 토지 공법으로 와가지고 저한테 쪼크 당하고 그런 분도 많아요. 어쨌든 자, 이번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토지의 평가 한번 요걸 해볼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토지의 평가,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우선 해제 대상인 토지가 있죠. 이거 뭐예요? 경계선 관통대지, 그 다음에 단절토지. 단절토지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일반 단절토지 3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소규모 단절토지라고 있죠. 이건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말씀드리는 거죠. 3천 제곱미터 미만. 그죠? 알아야지 돈 벌어요, 여러분, 진짜. 진짜. 제가 최근 한 10강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블루오션이 한 2가지, 3가지 정도는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물건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제한 구분이 있어요. 공법상 제한 구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일반적인 제한과 개별적인 제한이 있어요. 어떤 게 일반적인 제한이고, 어떤 게 계획적인 제한이냐에 따라서 평가 자체가 틀려요. 평가 자체가 틀리다고요. 수용감정 평가가 같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원구역 좋아하죠? 공원구역에 대한 어떤 그 감정평가, 요것도 한번 빠르게 짚어볼게요. 여기서도 아마 돈 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잠깐만 좀 중요한 문자가 와요. 문자 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일반적인 제한과 일반적인 계획 제한이라고 해요. 근데 또 이제 개별적인 계획 제한이 있는데, 뭐 일반적인 제한인지 계획 제한은 빼고 그냥, 그죠? 이 개별적인 제한인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에 따라서 수용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이제 606강 이번 할인 강에서도 블루오션이 나올 수 있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수용 감정 10편에서 하는 거죠, 지금 이거. 9편에서도 대박이 나올 수도 있고, 8편에서도 대박이 숨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직접. 찾으십시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매수 청구에 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모르시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심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이라도 확실히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내 토지의 가치하고 공법의 가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뭐 그냥 간과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럼 다음에 볼게요.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 수용을 할 때 제34조, 23조에 공법상 제한의 구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계획 제한과 개별적인 계획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딱 묶어놨어. 그럼 이것은 일반적인 계획 제한이에요. 계획적으로 제한한 거예요. 일반적인 계획 제한이에요. 그런데 이 그린벨트 안에 일부, 뭐 여기다가 이렇게 뭐 집을 못 짓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개별적인 제한이죠. 그죠? 제가 한번 그럼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 함은,
그죠?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이용 규제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말하며, 그리고 이용 규제, 개발 제한 구역 이용 규제를 따라야죠. 그 제한은 일반적인 계획 제한과 개별적인 계약 제한으로 구분한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공법상 제한은 그 제한 자체로 목적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계획 제한으로서, 그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한 그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기가 그린벨트 지정됐어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그대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지역하고 비교를 하지 않고 개발 제한 구역이라 하더라도 단가가 낮잖아요. 그러면 낮은 상태 그대로 평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계획 제한이에요. 이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잘 이제 좀 간과를 하는데 이것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계획 제한이 뭐냐면, 지역적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죠? 법정을 읽어보는 게 빠르겠죠, 여러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법상 제한은 그 제한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그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개별적인 계획 제한으로서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해지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뭔지 아시죠? 구분이 안 가나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도 좋은 소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여러분들께서 캡처하시든 어쨌든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 안의 토지의 평가. 이제 이걸 보시면 이해를 갈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안의 토지의 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제한하고 개별적인 제한이 있어요. 즉 그린벨트로 지정된 것은 뭐예요? 그 구역 자체로 지정됐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제한이에요. 그죠? 누구나 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것은 개별적인 제한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제한은 토지 수용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감정을 하고, 개별적인 제한은, 그죠? 그린벨트 안에 또 다른 계획에서 제한을 했어. 그러면 이것은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 그린벨트인 상태로 감정을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린벨트 수용은요. 그린벨트 수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는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물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건축물이 없으면 또 나눠야 되겠죠. 개발 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되었냐, 아니면 그 이후에 지목이 되었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 어렵죠, 여러분. 근데 이걸 제가 교재를 드리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말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반적인 계획 제한. 일반적인 계획 제한은 말 그대로 그냥 그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은 거예요. 그죠?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해서 다른 어떤 계획관리 지역보다 토지 가격이 낮잖아요. 그럼 낮은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게 그 원칙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공부상 지목이 되인 토지로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어쩌고저쩌고 등재된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그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 당시부터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되인 토지는, 그죠? 그리고 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다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자, 토지의 형질 변경 절차 등이 이행에 필요하지 아니하여 나지 상태의 토지는, 나지 상태는 뭐예요? 건축물이 없다는 거죠.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표준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죠? 농경지 등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 형질 변경 절차 등 이행에 필요한 토지. 그래서 지목은 돼야. 지목은 된데
이게 농지로 사용되고 있어. 우리가 이제 경매 낙찰 받을 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얘가 돈이 될지 안 될지 판단된다니까요. 지목은 된데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1호 여기에 플러스 형질 변경 등의 대지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잖아요. 그죠? 이해 가시죠? 대로 평가하는 건 맞아요. 대로 평가하는 건 맞는데 건축물이 있냐 건축물이 없냐, 그죠? 요 차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나지의 토지, 건축물이 없는 거예요. 두 개는. 그죠? 요 두 개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네.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데 하나는 그냥 나지 상태의 토지, 하나는 농경지가 대치목은 된데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어. 그럼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지 상태의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표준적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을 대인 토지를 갖다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요 농지를 갖다가 지목은 된데 현황은 농지로 쓰고 있어. 그럼 요건 뭐예요? 형질 변경 등 재지 조성에 필요한 금액을 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잖아요. 이제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 뭐 이것은 그대로 평가하면 돼요. 건축물, 그죠? 토지. 그런데 뭐예요? 토지가 있으면 건물이 있어. 건물은 A, 이것은 B. 소유자가 다를 때는 이 가격을 뺄 수도 있다. 그런데 요 사람이 의뢰자가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하지 않으면 안 뺀다. 아, 이거 괜히 얘기했나?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요거 또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에 우선 해제 대상 토지가 있죠. 이게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단절 토지.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선 관통대지. 그래서 제가 그린벨트 강의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그린벨트는 웬만한 법들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린벨트를 모르고 다른 걸 공부하잖아요. 그냥 사상누각이라니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만 공부하면 뭐예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도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또 가장 기초라고 생각되는 그린벨트 강의를 먼저 시작한 거고, 1강부터. 지금도 역시 심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강의를 1강부터 시작한 거예요, 새롭게. 그만큼 그린벨트 강의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선 해제 대상이 뭐라고 했죠? 단절 토지하고 경계선 관통대지죠. 단절 토지는, 여러분들 단절 토지 뭐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제가 두 가지로 구분해졌죠. 3만 제곱미터 미만, 요것은 그냥 단절 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그런데 하나 더 제가 추가해드렸죠. 지침에 나와 있는 거. 또 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거. 소규모 단절 토지. 요건 뭐예요? 3,000제곱미터 미만이죠? 3,000제곱미터 미만은 거의 다 해제됩니다. 많이 해제돼요. 근데 3만 제곱미터는 쉽지가 않죠. 도지사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런 토지들은 우선 해제 대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근데 이런 토지에 대해서 시장이 공고를 했다든가, 고시를 했다면, 고시를 한 상태에서 이게 수용이 됐다. 그러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평가합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에요, 그거는요. 그리고 특히나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여기서도 토지 수용에서도 소규모 단절 토지가 나오죠, 여러분. 소규모 단절 토지하고 단절 토지하고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단절 토지가 3만 제곱미터면 소규모 단절 토지는 이 안에 있는데 이건 3,000이다. 제가 모르면 제 강의 보십시오. 그린벨트 500 몇 강부터 했으니까요. 잠깐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캡처해서 한번 보세요.
그죠? 이게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쭉쭉쭉, 표시를 해놨거든요. 자, 그러면 공법상 제한 구분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것은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건데 중복됐네? 일반적 제한가고 개발적 제한이 있다. 일반적 제한은 그냥 뭐 지구 지역, 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근데 그 지역 안에서 개별적으로 뭐 하수구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먼저 그 구역 안에서 뭐 국가가 다른 일을 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계획 제한을 받는다. 자, 여러분 이거 궁금하시죠? 공원구역 안에. 이거 많이 나와요. 경매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물건들 경매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광명 보금자리 또 이제 제3기 신도시 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 공원구역, 도시공원, 녹지, 그 다음에 자연공원 구역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거 잘하면 돈 쏠쏠하게 됩니다. 옛날에 사실은 이거 저도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자연공원법과 제가 이 그린벨트 설명하면서 아니면 저기 아까 그 토지 매수청구, 매도청구, 토지수용 기초 강의 하면서 자연공원법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둘 다 공원에 관한 법률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되면 이건 뭐예요? 국토계획법상 구역인 거예요.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개발제한 구역, 그 다음에 자연공원 구역 똑같은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죠? 법 위의 법 깡패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제가 한번 조만간에 심화학습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공원 구역으로 안에 있는 토지의 평가는, 그죠? 요게 그러면 개별적인 제한이에요? 일반적인 제한이에요? 개별적인 제한입니까? 일반적인 제한입니까? 그냥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정된 거하고 똑같이 일반적인 제한이에요. 국토계획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국가에서 야매를 부린 게 자연공원 구역이다. 보상 안 해주려고. 그죠? 보상 안 해주려고 지정 구역했다. 그럼 이게 일반적인 제한이죠. 그럼 이것은 제한받는 상태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는 거죠. 그죠? 이제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공원, 녹지, 요건 뭐예요? 예? 요건 뭐예요? 이게 도시계획 시설이죠. 도시계획 시설은 어떤 도시지역이 안에 있어. 그죠? 그러면 내 토지가 이렇게 있어.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정을 해놨어. 그러면 어떤 일정 지역 안에 요것은 개별적인 제한이죠. 개별적인 제한. 그죠? 이 구역은 국토계획상 이 구역은 일반적인 제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요것은 내가 의도치 않게 일반 지역이나 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그죠? 일정 면적을 국가에서 지정한 거 아니에요. 뭐 공원이라든가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은 뭐예요? 개별적인 제한이잖아요. 그러면 이 개별적인 제한을 받는 상태로 공원이면 도시공원이면 공원, 녹지면 녹지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를 하겠어요? 아니면 더 높게 평가를 할까요? 더 높게 평가를 해야죠. 그죠? 내 의도와는 무관하게 지역이나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더해서 내 의도와는 무관하게 여기에 또 하나 뭐 공원, 녹지가 또 지정되어 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할 겁니까?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제한이 아니라 개별적인 제한으로 봐서 이 개별적인 제한까지 토지 수용을 낮게 해주면 안 된다. 토지 수용을 가격을 낮게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제한받지 않는 상태, 이 외적인 공원이라든가 녹지 외적의 표준지를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보상가는 높겠죠. 이런 것들이 토지이용 계획원의 도시공원, 녹지가 딱 붙어서 나오면 수용 예정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공원 일몰제 제가 설명해드렸죠. 공원 일몰제. 도시계획시설은 20년 장기 미집행은 해제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법이
한꺼번에 딱 뭉쳐져야지 여러분. 여기서 찔 거면 저기서 찔 거면 제가 항상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찢어진 신문처럼 그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 백날에도 안 는다고. 자, 제가 이거 토지 수용을 설명했지만 토지 수용이 굳이 아니더라도 공을 일물제에 의해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해야 된다. 헌법재판소 나와 있고, 물론 지목이 대인 경우는 10년. 그죠? 또 이거하고 연관돼서 많은 걸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개혁법상의 용도구역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제한이다. 그리고 이런 구역 안에 다른 어떤 행위를 또 제한한다는 거. 이것은 개별적인 제한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한은 큰 테두리고 개별적인 제한은 그 안에서 일반적인 제한 안에서 개별적으로 행위를 제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용을 공부할 때는 개별적인 제한인지 일반적인 제한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뭡니까? 일반적인, 그죠? 일반적인 제한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얘기 안 할래.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강의한 것들 굉장히 뭐 좀 지루하고 딱딱할 수는 있지만 재밌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보시면 이게 다 돈이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물건을 봐도 어떤 상태에 봐서 내가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것들을 보다 보면 생기잖아요. 제가 지금 심화학습 하면서 그린벨트 얘기해서 쭉 했죠. 이렇게요. 그린벨트 587강부터네요. 요거 물론 지루하죠.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니까 지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매도청구 매수청구 이런 것들 1편부터 제가 다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6, 7, 8, 9 이번 강의가 이제 10편.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좀 강의가 어려운가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많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제가 이 영상은 사실 언제까지 제가 다 올리지는 않거든요.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저도 이제 영상을 다 내릴 거예요. 뭐 여러분들 제가 공부하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지 제가 뭐 이거 여기를 통해서 돈 벌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리고 그동안 제 이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 있죠. 일반적인 기본 교재하고 특히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제 계획은 그래요. 제 계획은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들은 뭐 600강이 될지 아니면 뭐 650강이 될지 700강이 될지 뭐 그때까지는 아마 연말까지 제가 한다면 다 보내드릴 생각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알고 있는 거 어느 정도는 다 또 그분들 나름대로 더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세요. 또 더 좋은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몇 분께서 이제 많이 주시는데 그런 좋은 자료 있으면 공부거리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저도 좀 그런 자료 좀 받고 싶어요. 제가 강의하지 않았던 거라든가 제가 혹시 뭐 틀리게 강의했던 내용들이 있다면 좀 그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 계획은 일단은 뭐 한 600강 650강까지는 하면 한 700강까지 하면 어느 정도 심화 내용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이제 그럴까 하니까, 좀 공부 좀 하십시오. 제가, 요 부분들도 강의를 했는데 좀 어렵죠? 좀 어렵고, 근데 좀 돈이 되는 강의들이에요. 여기서도 제가 이제 블루오션 하나 있고, 여기서도 하나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있고, 또 여기 중에서도 하나 있고, 진짜 블루오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블루오션이 한 20, 30개 되는데 그 중에서 블루오션 교재에는 한 5가지 정도 6가지 정도 실어놨고 여기에서도 한 3가지 정도 공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식 얘기 안 할게요. 휴일이니까.